가등기 담보 등에 따른 법률 제10조. 제가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설명하면서 가등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가등기라는 게 본명은 뭐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보 가등기라고 있습니다. 이 담보 가등기가 또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채권 담보. 그렇죠. 채권 담보. 돈을 빌려줬는데 근저당을 설정한 게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는 특별법으로 별도로 등기한 게 담보 가등기예요. 결국 이건 채권 채무가 있는 겁니다. 금전에 대한 돈 거래, 금전 채권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보면 근저당보다 좀 더 발전한 부분에서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근저당 성격을 갖고요. 돈을 빌려줌으로써 등기했으니까 근저당 성격도 갖고 있고, 두 번째 대물 변제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뭔 말이냐? 내가 은인데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근저당 방식으로도 보통 대출을 일으켜줍니다만은 이 방식을 쓴다는 얘기는 이 방식 하나와 대물 변제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뭔 말이냐? 돈을 빌려주고 돈을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근저당이 있고 뭐라는 거죠? 임의 경매를 넣어서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담보 가등기 등기돼 있으니까 이 성격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임의 경매로 해가지고 1억 빌려주고 회수할 수도 있고 경매로 해서 이거는 이제 공적 실행이라고 하는데 좀 달리 말하면 경매라는 방식을 통했기 때문에 근데 대물 변제는 뭐냐?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지만 야, 네 목적물 마음에 드네. 1억을 갚지 말고 네 목적물 나한테 줘라. 그 물건으로서 1억으로 따자, 변제하자라는 게 대물 변제 효과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갚아야 될 갑이 은한테 갚아야 될 날이 있죠. 돈이 변제기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이후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을은 갑한테 통지하는 돈을 안 갚았을 때는 바로 이 방식일 때는 바로 경매 들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목적물을 갖고 오려고 그러면은 이 대물 변제 방식이 일하려고 그러면은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 을은 갑한테 통지를 하는 겁니다. 야, 네 목적물 내가 갖고 올 거야. 통지를 해주고 이때 감정평가된 금액까지 같이 이 목적물이 얼마 정도 되니까 내가 갖고 올게라고 감정평가된 그 평가 내역까지 같이 보내주고 2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동안에 돈을 갚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이후에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건 2달이 그때도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건 경매로 넣기 때문에 공적 실행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지를 하고 이거를 이제 청산기간이라고 하는데 2달을 여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왜? 담보가등기 이거는 별도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경매가 되고 안 되고 또 경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은 좀 빼고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환수해서 경매를 넣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건으로 내가 변제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친다. 근데 결국 둘 다 동일한 거는 뭐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든 토지든 동일인이었다가 내가 이걸 담보로 잡아서 이걸 했던 이걸 잡아서 이걸 했던
내가 실행하게 되면 결국은 수요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를 내가 취득함으로써. 예. 그렇죠? 이럴 때 역시 동일인에서 달라졌을 경우에 수요가 달라졌을 경우에 건물은 철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 가등의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한 부분인 겁니다. 이 내용이